요새 뭐 관심사? 자기소개 없이 바로. 뭐야? 저는 솔직히 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좀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국이 의무화가 돼버렸잖아요. 최근은 아닌데 한 6개월, 7개월 전에 뭐가 체납됐는지 압류가 온다라고 하는 문자를 통보받고서 저도요. 부랴부랴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는 연금 체납이란 말도 이게 맞지 않는데. 근데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제 음. 재산 많지도 않은데 삐빅 거짓입니다. 연락을 했어요. 이거 맞지 않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개인이 선택하는 영역이지 국가가 이거 의무지어야 되는 영역이 절대 아니다. 그거 제가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민원 게시판 썼거든요. 역시 행동. 네. 거기에 답변 당연히 늦게 오지. 한 두세 달 만에 답변이 왔어요. 그 사이에도 연락을 계속 했는데 안 받죠. 결국에는 분납해고 다 냈어요. 저는 최근에 그 친구들하고 카카오 통장 모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도 압류 된다고 기자 정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뭐 몇백만 원이 이제 미납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걸 안 내면은 뭐 압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포스러운 것도 사실 조금 있었고 뭐 방법을 모를 때 이게 뭐 분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뭐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저도 알아서 그렇게 신청을 해놨지만 너무 뜬금없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웠고 결국에는 또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우리가 진짜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정확한 확신을 주지 못한 채로 그냥 약간 삥 뜯기는 느낌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아니 깡패야. 그러니까요. 누굴 위한 건가?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아, 제가 저도요. 이 잠시만. 국가 사랑하고 이게 좀 잘못 가고 있어요. 잘하고 말이- 있는 건 잘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대책이 자꾸 생기니까 아니 출산율이 지금 0.6%대까지 떨어진 와중에 이걸 나중에 뭐 고갈이 돼도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한테는 뭐 60% 70% 세금 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근데 당장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속이 터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스탠스로 쭉 가다 보면 계속 n분의 1 지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해서 막 수익률 몇 프로 해서 몇십 년 뒤가 되면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은 그때 당시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지금 1년이 아니라 뭐 하루 사이에도 막 세계 정세가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 자체가 거짓말이야. 이게 제가 피부로 와닿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있는 이슈였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음 세대는 더 살기가 부담스러워. 뻑뻑하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주제가 뭔가요? 결혼에 결혼. 대한 키워드인데 아 결혼 명절 때마다 많이 듣는 얘기라서 제 나이대가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도 친구들이 있고 서울에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좀 차이가 나기는 난다. 비교적 지방 친구들은 결혼을 많이들 한 상태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조금 결혼이 늦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저도 혼자 이제 산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월세 내고 뭐하고 전세 대출 받고 막 정신없고 내 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애초에 약간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월에 300을 벌어. 그러고 이제 혼자 산다고 하면은 월세로 한 50에서 70이 지출되고 식비다 뭐다 하면은 한 120만 원, 130만 원 생활비 기본 공과금하고 핸드폰 기타 등등 하면은 그 정도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서울에서 50 월세 50은 또 옛날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 버리니까는 혼자 살면 근데 또 할 수 있는 게 많아. 300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문화생활 즐기고 살면 되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300으로는 이제 힘든 거지. 그런 문제는 좀 출산이나 육아 쪽에 영향이 더 많지 않나.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둘이만 살아도 되는데 애까지 생긴다 이러면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은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결혼식 자체가 너무 비싸요. 제 친구들한테 뭐 얼마 들었냐고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통계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진짜 싸게 해야 3천 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건 아니지만 요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지나가고 이제 그 웨딩 사업이 완전히 부르는 게 값이라고 엄청 그게 심해져가지고 좀
많이 들이는 사람들은 4, 5천까지도 결혼 비용으로만 쓰는 거죠. 일회성 비용으로. 네. 그리고 또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평범하게 그냥 따라가고 싶은 또 한국인들 특성상 남들이 하는 것만큼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추가 비용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니래요. 아 근데 이게 결국 비교 의식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SNS랑 이런 데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워낙 화려한 거 사실 본인 인생에서도 몇 번 없는 그 찰나의 순간 다 오마카세 먹고 다 호캉 싸고 이러잖아요. 그러한 순간들이 삶에서 물론 뭐 일상의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왜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박탈감 왜 느끼냐 말이야. 애초에 비교하지 말라고 난 못해요. 왜냐면은 사람 비교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동물은 사람과 사람 안에서 인정받고 이런 욕구가 강하고 당연한 거지만 그 팩트는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엔 행복하려고 다들 사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행복을 보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것 같아서 좀 슬프네요. 자기의 신념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뚜렷하게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문제가 이제 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애를 낳으면서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다들 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이런 미디어에서 좀 가정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은 맞아요. 또 하려고 할 텐데 맞아요. 금쪽 같은 애 새끼나 이런 거 보면은 욕한 거 아닙니다. 금쪽 같은 애 새끼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근데 이제 그런데 보면은 아 어떻게 내가 저 케어하냐 저 아이를. 예를 들면 우리 그쵸. 아이가 아니란 법 없잖아. 그쵸. 잃어버리니까는 겁먹고서 그러고 안 좋은 예시들을 간접 체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그죠. 난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것도 되게 크고 그리고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네. 뭔가 좀 이 부분은 뭔가 완벽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좀 계속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교육도 얼마나 비싸요. 초등학생만 돼도 사교육비로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막상 이제 그걸 생각하면 그냥 안 낳고 말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열변 토하면서 와. 약간은 무거운 얘기도 좀 했는데 네. 뭐 이것도 좀 그런 유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 어떠한 걸 추구할 때 행복한가? 뭐 이런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돈이겠죠 뭐. 바로 안 해. 근데 돈이라고 답한 국가가 몇 개 국가 없어요. 조사 국가 70개가 넘는데 두세 개 국가 말고는 나머지 국가에서는 대부분 가족, 공동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선진. 공동체가 나라는 존재보다 더 뒤야. 그래서 요새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놀란 게 가정을 꾸린 가장이 근데 아기가 있고 아기에 대한 책임감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퍼센트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야.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주말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의무적으로라도 나가서 놀아야 된다면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하니까 집에 있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지금. 오 마이 갓. 그래서 참 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너무 같습니다. 이게 모든 가정에서 그렇지 않겠지만 네. 남자의 마음을 물어봤을 때 속마음이.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이유로 돈을 1등으로 뽑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내가 뭔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걸 1등으로 뽑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요. 따뜻한 시선이네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가 열띤 얘기가 막 많이 되네요, 그죠? 네. 역시 우린 같은 세대. 네. 근데 얼마 차이 안 나긴 해요, 진짜로. 그렇죠. 그 MG시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돈대기리기리. 돈대기리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오마이갓. 아파트요. 아파트. 아파트. 아이 장난치지 마시고 지금 로제랑 브루노마스 아파트. 압니다. 진짜 리얼했어요. 아파트 이런 거 유행 많이 또 돌고 있잖아요. 한류 열풍.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빌보드 8인가? 맞아요. 개인 아티스트가 그리고 여성 개인 아티스트로는 처음이라고 최초라고 10위 안에 드는 너무 멋있어요. 엄청난 거죠. 최근에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신 거 있으세요? 흑백 요리사 안 보셨어요? 이야기는 들었죠. 진짜요? 흑백 요리사 정말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약간 요리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좋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성재 셰프 알아요? 맞아요, 안성재 맞아요. 셰프가 미슐랭 3스타. 네,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공 스토리도 그래서 되게 많이 네. 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귀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식업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오, 젊은 맞아요, 세대 맞아요.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유행이 좀 된 거죠. 근데 요식업이 뭐 당연히 뭐 스펙 요리사의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좀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이 회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래나 비전 자체를 못 느끼는 세대다 보니까는 더 뭔가 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쟁이가 아니라 이게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좀 그런 쪽으로도 더 관심이 가는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팀원분들 직원분들 계시지만은 평생 직장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기대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대기업들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회사는 개인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 똑똑해서. 맞아. 그래서 더 좋아. 더 쿨해.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옛날만큼 막 갑질 문화 없잖아. 난리 나죠. 옛날에는 그냥 한 곳에 뿌리를 박으면은 거기서 쭉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갑질 엄청 했다고. 근데 지금은 서로 그럴 수가 없고 그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MZ분들이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한다고 막 23살 때부터, 그때 벌써 10몇 년 전인데, 사업한다고 하면은 뭐만 한다고 하면 일단은 다 반대. 망한다. 미친다. 네 인생 망한다. 이런 소리만 맨날 들었어요. 23살 때부터.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창업이나 이런 게 좀 장려되고 성공 스토리가 많아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70만 명 정도는 집에 그냥 20, 30대 중에서 집에만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좀 같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같이 좀 해나가면 좋지 않나. 우리 2030 세대분들도 불만을 갖고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또 불만만 갖기보다는 같이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합심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합심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걸 하든 간에 희망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쨌든 행복하려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거는 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물론 목소리를 내서 바꿔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거를 투쟁을 하든 항의를 하든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내 삶 안에서 소중히 여기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내 삶을 아끼는 마음으로 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재미난 이런 영상들 많이 올라갈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금처럼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뭐 재미있으셨다면 여기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